참 이게 정치권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다이나믹해서 최근에는 전수조사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전수조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조국 장관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부터 해서 그 자녀의 입시 의혹 이런 게 불거졌는데 최근에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수조사 하자. 그러니까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정치권이 막 급물살을 탔어요. 전수조사. 자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뭔가 맨날 시끄러웠는데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 반장 모시고 정말 이게 전수조사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이게 정치 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반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갈수록 거의 방송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자연스러워지고 여기 평들도 되게 예. 첫날은 너무 떨어가지고 예. 보는 내가 떨렸다라는 모니터링 제 지인분이 하셨는데 예.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 아, 이러다가 지상파 진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런 평가들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수조사 저는 예전에 뭐 기억으로서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수조사가 대체로 정치용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거는? 이번에도 바른미래당이 당 내에서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정의당이 그걸 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정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부분이 데스노트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고 한동안 두드려 맞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라는 어떤 이슈로 덮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아, 정의당이 뭔가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를 전수조사로 제안을 하면서 그렇죠. 아, 예. 사실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은 정의당에서 제안한 거니까요. 바른미래당에 누가 제안했죠?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손학규 대표가 그것을 또 받아서 예. 우리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특위를 한번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전체 그 당에 제안을 한 것은 심상정 대표죠. 예.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이 각 당에서 그럼 법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요? 예. 근데 이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 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예. 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앞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만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한 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까지. 고위공직자. 예. 그럼 뭐 차관급 이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것은 이제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논의를 해봐야 돼요, 4급 그것도? 이상이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차관급 이상이든가 이것도 아마 만약 법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논의되는 게 이번 한 번만 한번 다 오픈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뭐 차관급 이상이면 차관급 이상의 뭐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는 계속 오픈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법으로 만든다면 당연히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이 공수처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에서 그걸 담당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공무원과 관련된 윤리 이 부분을 고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그거를 감사를 한다? 예. 뭐 딱 떠오르는 건 국민권익위도 뭐 생각은 나긴 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해줘야 사실 자료를 가져와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겠다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법적 토대가 안 돼 있으면 자료도 뭐 제출하지 않고 아니면 허위로 제출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하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우리 이번에 한번 다 뭐 까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제도화하는 거 이런 예. 거를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만 한다고 하면 사실 여야가 그냥 합의해버리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당사자들이 또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버리니까
그냥 제출하면 되고 그것을 국회의장 산하에 특위를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 들어와 가지고 같이 조사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먼저 지금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예. 근데 이름이 그래서 약간 우스웠어요. 저는 이거 문조황나. 예.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황교안, 나경원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라는 예. 식으로 문조황난 국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왜 이 법을 만드는 거하고 국정조사하고가 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러는데 이 전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지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리해서 빠른 것부터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앞뒤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앞에 의지가 거만 아니냐. 하고 뒤에 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서로의 믿음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예. 국정조사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은 야당이 이것을 안 받을 것이다. 하고 야당은 막 질렀구나. 또 그러니까. 여당이 이걸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국회 임기가 예. 20대 국회죠 지금. 20대 국회 임기가 몇 개월 남았나요? 내년 5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8개월? 8개월도 안 남았죠. 그렇죠. 8개월, 7개월 안에 이거 법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번 달 말까지 한국당이 법을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자체 법을 또 제출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10월까지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나 그 한국당이 해왔던 법 그 논의 과정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근데 여당은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지금 만들자면서요. 그 국회의장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국회의장은 사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문희상 국회의장 관심 없다기보다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으면 생각하는 좋겠다.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뭐 사부인 문제로 그렇죠. 검찰 서면 조사 또 받았죠. 그 다음에 현역 지금 그 선거에는 지금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뭐 선언하지 않았나요? 거의 불출마? 안 했습니다. 선언은 안 했습니다. 선언은 안 하고. 예, 원래 불출마는 마지막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거고 뭐 지금 한국당에서 불출마 얘기했던 김무성 의원도 뭐 이제 다시 번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짚어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고민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 패스트 트랙을 그 12월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결정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예. 부담이고요. 근데 이것까지 자기가 떠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왜 여당은 국회의장한테 아무리 국회의장이 당적이 없다고 그래도 여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당이 떠넘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사실 이 문제를 어떤 당 전체 의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이슈로 던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9월 30일 그러니까 지난주 촛불 집회 이후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막 여러 정당이 뭐 못 받을 게 뭐 있냐, 예. 못 받을 게 뭐 있냐 이게 약간 그 영화 타짜 혹시 생각나세요? 예.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쫄리면 돼지시던지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도 전수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돼왔지만 서로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이제 한 8개월, 총선만 따지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예. 예, 총선을 앞두고 과연 그러니까 전수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혹시나 예. 한 가지라도 자기에게 국회의원 자기에게 뭔가 나온다면 이건 그 당락에 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공심이 이제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그거 돌아갈 테고 그 다음에 공천이 확정되더라도 이제 뭐 선거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예. 진짜 뭐 한 달 안에 되면은 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여요. 의원들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내는.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요? 이게 전수조사라는 게 뭐 전 예전에 뭐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뭐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 어땠어요 그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과 비슷한 사례이기도 할 텐데 2008년에 보면요. 예. 이봉화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아, 예. 이게 불법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농지에서 이게 농사를 짓는다. 예. 그러면은 이게 쌀 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를 않았는데 그거를 예. 신청해서 받은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요즘에도 그 간간히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 이분이 이 파문이 이니까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때 그 MB 정부였거든요. MB 정부 때 원내대표가 누구였죠? 홍준표 의원. 예. 홍준표 의원이 우리가 현재 정부의 문제점을 같이 동감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약간 저는 왜 물타기 느낌이 확 나죠 이게. 그 매우 그때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서? 안 됐죠.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죠. 아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예. 야당은 국조를 하자 주장을 했어요. 아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를 먼저 어디서 많이 좀 대자부 지금과 비슷합니다. 예. 지금처럼 일단 국정조사를 해서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문대성 의원. 예. 그 문도리코라고 한때 불렸던 돌려차기로 그 금메달 태권도 땄던 금메달리스트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였나요? 그렇죠. 그 19대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그렇죠. 당선자 7명이 이 논문 표절 시비가 붙습니다.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별명이 문도리코라고 신도리코 그래서 복사를 했다 논문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도 역시 국회의원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최근에 됐나요, 그래서 그때 안 됐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 안 되니까 묻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2016년에는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그것도 좀 시끌시끌했네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내 자녀는 다른 의원 방에 또 그 의원은 내 방에. 품앗이네요, 품앗이. 인턴 품앗이, 자녀 인턴 품앗이가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자기 의원실 방에 직접적으로 인턴 채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노골적으로 한 거죠. 노골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보좌관 전체를 한번 2,700명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것도 안 됐고요. 당연히 안 됐고. 했으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인데요. 기억나네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인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14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낙마를 했죠 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럼 여당 쪽에서 그럼 주장을 했나요? 야당에서 주장. 야당이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김기식 원장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당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사실 여야가 다 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자책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갔거든요. 거의 다 걸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뭐 국회의원들 아는데 거의 다 걸린다고 봅니다. 그거. 그렇죠. 당시만 해도 피감기관 돈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노잣돈도 좀 받고요. 그런 사례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김기식 금감원장 이후로 그 문제는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올해인데요, 손혜원 의원. 그렇네요. 이해 충돌, 그렇습니다. 이해 충돌, 뭐 상충 이 문제로 좀 논란이 목포에 있었죠. 있었던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 상충 문제를 전수조사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보유 주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자가 있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 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있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못 믿겠는데요. 2018년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미투였습니다. 미투, 그러니까 나도 고발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였죠. 당시 여러 가지 강압에 의해서 자신이 당한 그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그 도지사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이 그 아이템을 많이 제시했던 것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자들이 가끔 들어가서 아이템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이 성희롱과 관련된 많은 그 고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외부로 많이 알려지면서 당시의 분위기와 결합해서 결국에는 전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디서 했냐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윤리특위에서.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전수사를 어떤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공개를 하고 또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윤리특위에서 정책 연구 용역 과제로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에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체에 대해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근데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좀 뭐 공신력이 있거나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네. 응답을 한 거니까 어찌됐든 전수조사를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전체 다 답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런데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만 해도. 예, 국회의원 여러 명이 그랬다라는 그런 고발들이 그 설문조사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 그냥 다 덮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댓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이거 러시아어 같은데 못 읽겠어요. 쫄리는 사람 많을 듯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엘림팡님이 첫방 들을 때 힘 좀 빼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많이 편해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체 이게 뭐 워낙 복잡한 변수들이 많긴 한데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러면 가능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전수조사 요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계에 좀 영향을 주고 흘러갈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법을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4개 당 민주통합당 의견을 안 냈으니까요. 4개 당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네. 법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법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부터 그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범위, 또 누가 그러니까 수상을 할 이름 것인지. 얘기하니까 이 이름에 꼭 조국이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 나경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논쟁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기도 들어보니까. 하고요. 예. 입시 비리로 할 것인지, 입시로 할 것인지.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고 그게 다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 제목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많이 합니다. 네. 제목에서 범위와 또 수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기국회까지는 계속 여야가 서로에게 공방을 하는 재료로 활용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을 특히 한국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정쟁의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잘 안 이루어졌지만은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면서 요만큼씩이라도 조금씩 국회가 나아지고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또 좋은 얘기 가져오셨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 가져오셔야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신문 여당반장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